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석영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도 외부는 많이 좀 나가면서도 여러분들과 접할 기회를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또 자주 뵙는 분도 계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담당 선생님한테 어떤 걸 교육을 해달라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문이 뭐냐면요, 당도 올리기입니다. 당도 올리기. 네, 가수 농사에서 다 농사가 어려운데 병해충 방제도 어렵고, 네, 그 다음에 뭐 저장하는 것도 그렇고 품종 선택하는 것도 어려운데 당도 올리기가 제일 어려워요. 네, 그래서 또 장목이 다양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도 올리기는 너무 쉽대요. 당도 올리기. 선생님 왜 그럴까? 당도 올리기가 너무 쉽대. 뭘까요? 익을 때까지 두면 된답니다. 네, 익을 때. 그런데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우리는 농사를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어. 품질이 좋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일찍 따면은 돈이 돼. 네, 돈이 돼.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또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2시간 동안 크게 두 가지로 갈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당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장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병해충에 관해서 갈반병이 어땠다, 아니면 탄저병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농약을 어떻게 사용하면 그래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방제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금년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물론 감귤, 단감도 있지만 그거는 빼고 4가지에 대해서 면적하고 생산량이 어떻게 될 건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앞으로 따야 될 과일이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를. 첫 번째 면적은 요 앞에 거는 전년이고 뒤에 거는 평년입니다. 앞에 거는 전년, 뒤에 거는 평년의 프로테이즈. 요 숫자는 금년도의 면적 생산량을 표시를 한 겁니다. 평년은 어떤 평년을 따지냐면 올해를 뺀 전년도 포함해서 5년 정도의 평균이에요. 24년도, 23년도, 22, 21, 22 이렇게 5년간 평균을 낸 거는 평년도입니다. 나머지 까만색 칠한 거는 그렇게 대동소이해요. 사과는 뭐 그렇게 면적도 전년도에 비해서 그냥 조금 줄고 평년에 비해서도 면적이 조금 줄은 거. 생산량도 전년에 비해서 아까 뭐 40만 톤이 좀 안 된다 그러는데 일단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거는 46만 톤입니다. 작년에 얼마였냐면은 47만 톤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사과는 조금 참고로 드리면은 저기가 50만 톤이 넘어가면은 사과 가격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50만 톤이 내려가면은 사과 가격은 괜찮다. 그래서 올해, 작년, 재작년 올해도 가격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과는 약간 희망을 가지셔도 돼요. 두 번째는 배는 농사 짓는 사람이 없는데 배는 빨간 표시가 되어 있죠. 생산량이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거의 16%, 8%, 거의 9%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배가 없어서 그래요. 왜? 4월 달에 꽃필 때 냉해 피해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포도 볼까요? 포도가 작년, 재작년 이때 지금 가격이 안 좋으니까, 올해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면적이 확 줄었습니다. 무려 3%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4,000헥타르에서 3%니까 3, 40이 거의 한 1,000헥타 가까이는 줄었습니다. 1,000헥타 가까이. 네. 그 다음에 눈여겨볼 게 전년도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최근 5년의 평균을 냈을 때 양이 무려 7%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뭐가 늘었을까? 샤인이 늘었을까? 거봉이 늘었을까? 캠벨이 늘었을까? 샤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몇 프로? 거의 절반 가까이 이상을 다. 오히려 캠벨하고 거봉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샤인이 가격이 확 떨어지고, 똥값이란 얘기하면 우리 샤인 농사 짓는 사람들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하고 대신에 캠벨하고 거봉은 가격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포도는 그렇습니다. 복숭아 여전히 재배 면적은 비슷한데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가격이 지금이 좋아요. 맛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작년에는 왜 생산량이 줄었을까? 봄에 냉해 피해를 받고 두 번째로 7월 달에 비가 많이 왔죠. 작년에 7월 달에 한 달 비가 나와서 영동에도 어떻게 수해가 났어요. 그래서 7월 달에 복숭아가 많이 물러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양이 적었던 탓이고 올해는 그에 비해서 조금 양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참고하시면 돼요. 정리를 하자면은 사과는 평년 대비 비해서는 좀 줄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양이 줄어서 가격이 보합세로 유지가 될 거다. 요거는 현재 나오는 거래들도 비슷하고 만생적인 후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도는 캠벨하고 거봉은 그래도 내가 농사 짓는 것 중에 최근 5년간 농사 짓는 것 중에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샤인은 넘어가겠습니다. 복숭아는 올해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면적도 있지만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주가 뭐인 것 같아요? 생산량. 생산량이 적으면은 내 기준이 높아가요. 평균 내가 2만 원을 받는다 싶으면은 복숭아 4kg에 2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생산량이 작으면은 내 평균 프로테이지가 높아져요. 그래서 생산량이 많으면은 프로테이지가 낮아져.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매주 가격을 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현장 나가서 교육을 할 때 참고를 하려고. 이건 지난주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가격이긴 한데 복숭아, 자두, 포도, 캠벨, 샤인, 사과는 홍도 나오는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황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위에 진하게 한 거는 25년도 올해 가격 기준. 그 밑에 줄은 작년 기준. 또 금년, 작년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와서 할게요. 포인터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가 있는데 여러분들 평균가는 다른 작목이나 비슷하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다만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최고가 가격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량에 따라서 좀 비싸기도 하고 좀 떨어지기도 하고, 최저가는 여전히 영동 산지도 비슷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평균가, 예를 들어서 포도샤인은 조금 물 빼고 캠벨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가 보통 우리가 금년도에 14,000원이고 최고가 그래도 48,000원짜리가 나와요. 3,000원짜리가 나와. 여러분들은 48,000원 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어디까지 나오면 좋겠어? 3kg 기준으로 해서 2만 원만 나와도 돈 될까요? 안 될까? 되죠. 3kg 2만 원이면 돈 끌어 담습니다. 여기만 가자는 얘기예요. 여기 18,000원, 2만 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이 시간 이후부터 할 겁니다. 여기 정도.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지만 내 여기 받으면 좋아.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근데 갈 수가 있습니다. 48,000원 못 받아도 18,000원, 2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홍로 가격이 지금 20kg 기준이자면 10kg 하면은 한 6만 원 선? 비싼 거는 더 많아. 그러나 6만 원 선 가지 못하더라도 5만 원에서 6만 원 선은 가자 이겁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도 올리기. 결국은 당도 올리기가 맛있는 과일이거든요. 자, 제가 이 교육은 최근 몇 년간에 어디를 가든지 뻔한 얘기지만 이 사진은 꼭 보여주고 갑니다.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어. 농촌진흥청에서 너희들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오만 마트를 다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젊은 사람이든, 그러니까 파란 그래프는 청소년, 젊은 사람들, 빨간 그래프는 연세 드신 분들을 남녀노소를 떠나서 물어봤어.
건강도 좋다, 품질을 본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편성을 본다, 안전성을 본다고 했는데 압도적으로 50% 이상 뭘 보고 산다고 돼 있습니까? 과일은 맛있는 거 사요. 저는 샤인이 진흥청의 박서준 박사도 얘기하고 일부 각 지술센터의 담당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샤인 가격이 폭락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저는 생산량이라고 봅니다. 그거와 버금지 않게 샤인 가격이 왜 떨어질까? 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맛이 없어서. 그거 이따가 하나하나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포도 농사도 짓지만은 정말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요거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영동에서 재배되는 거는 온대과수라고 돼 있어요. 약간 우리 자연 시간에, 옛날 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복습하다 보면은 밀감, 바나나 이런 건 아열대 과수예요. 파인애플 이런 거. 우리는 온대 과수예요. 포도, 사과배, 포도, 감, 자두 이런 거 다. 그러면 얘네들은 평균 온도가 20도에서 25도예요. 이거는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합쳐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과실을 크게 하고 착색을 해서 당도를 올리는 거는 몇 도냐면은 20도, 25도에서 30도 아래입니다. 사과는 더 낮아. 그러면은 30도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 과일이 안 커요. 안 커. 지금 안 크는 이유가 그겁니다. 7월달, 8월달도. 앞으로 더 더우면은 당도도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빌어주면 될까요? 빌어도 주라고 얘기할 겁니다. 딴 거 주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좀 심심하니까 저희 집 사례. 저희 집에는 제 고향이 상주인데 약간 경상도 말투가 나죠. 그렇죠? 고향이 상주인데 저희 배농사 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원앙 딴다고 배 따주고 왔습니다. 제가 얼굴에 이렇게 뽀얗게 생겨도 회장님 배 따주고 왔어요. 더 죽는 줄 알았어요. 배도 몇 개 되지도 않아. 30개밖에 안 되는데. 어머니 전화 와가지고 야 배 따야 된다 이래가지고 경운기로 실다 날 것 같습니다. 얼굴 뽀얗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배를 다 땄어요. 근데 이제 신고가 남았죠. 신고 언제 따냐면 9월 말에 따거든요. 그래서 물은 이제 수시로 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배가 안 굴른다. 그래서 더워서 안 굴르는 건 알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어머니가 배를 굵게 하려면 그러니까 어머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배를 굵게 하면 비료를 좀 줄까 이렇게. 집에 비료가 뭐 있는데 그러니까 복합비료 있는데 한 10대포 가져가서 좀 뿌릴까 이렇게. 그러면 제가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막 교육도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어머니 보고 뿌리라 그러겠습니까? 뿌리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뿌리지 말라고. 네,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에 두세 포 가져가서 뿌리라 그랬어요. 왜? 어머니 생각은 내가 딱 집에 가잖아요. 그럼 뿌릴 계획이요. 뿌릴까 이러면 대신에 10대포 뿌리지 말고 두세 포. 그럼 몇 포 뿌리냐면은 4-5포. 여기서 복합비료로 요소가 안 들어가 있는 인산가리가 들어가 있던 뭐가 들어가 있던 여러분들 인산가리 들어가 있는 걸 비료하면 색 잘 내고 당도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교육합니까? 그거 지금 뿌리지. 연면살포하고 바닥에 주지. 그거 효과 있지만은 그거 그냥 내 기분만 좋아요. 근데 비료 얘기 이따 할게요. 비료 주면 부모님은 비료 주면 크는 줄 알아. 비료 주면 크는 것이 아니고 햇볕이랑 온도와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얘기할 거예요. 그거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비료 주면 클 거다. 아마 지금 뿌렸을걸요? 아마 뿌렸어. 도움은 안 될까요? 네? 그렇지. 그 생각은 들지. 그렇지. 그래. 맹물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료 타서 주면은 도움 되겠지.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점심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은 밥심이고 서양 사람은 빵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밥심이요. 어찌됐든 밥잘 먹고 반찬 먹고 밥 먹고. 그리고 또 저녁 때 맘만 없으면은 국수 먹어도 되고 라면 먹어도 되고 햄버거 먹어도 되고 간혹 이제 아들, 딸, 며느리가 이런 거 사주잖아요. 영양제, 관절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복합 영양제 이런 거.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밥 잘 드시고 식사 잘 하신 다음에 간식으로 빵 드셔도 되고 햄버거 드셔도 되고 소맥 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영양제 드셔도 돼요. 그런데
밥 안 드시고 입맛 없다 그래서 하루 한 끼 먹고 식사도 조금 하시고 아 이거 영양제 주면 몸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영양제 먹으면 그분이 건강해질까 몸이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잎이 햇볕을 잘 보게끔 어떻게 만들었느냐, 물 빠짐을 잘 하느냐, 물을 내가 정확하게 하고 물을 잘 주느냐, 이걸 한 다음에 영양제를 주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나타나. 그거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가원에 내가 비료만 믿고 영양제만 믿고 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냥 저는 헛돈 쓴다고 봅니다. 그거 얘기할 겁니다. 그거.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 비료 안 주고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네. 그거 안 주면 병납니다. 일주일 있다가 접어버리잖아요. 야야 요즘 밥 먹는 게 시원찮고 병원 가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 퇴근하고 또 쪼르륵 가야 돼. 비료하는 게 낫습니다. 4-5번 하는 게 저도 낫고 어머님도 나. 크든지 말든지 간에. 그래야 왜 비료 주고 나면은 크는 거 같거든. 그런 거 같거든. 나의 심리적인. 그런 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 거 같거든. 저도 비료 안 주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준다 그러면은 그래 크겠지. 저도 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우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기상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기상이긴 했겠지만 작년 재작년 거 잠깐 보고 금년 그럼 기상을 볼까요? 금년에는 4월 달에 꽃 필 때 좀 추웠습니다. 4월 초에 살짝 추웠다가 4월 중순에도 좀 추웠어요. 4월 초가 좀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꽃이 일찍 피는 과종들 자두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건 냉해피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사과도 좀 냉해피를 받고 그런 상황이고 5월달 6월달은 그나마 날씨가 괜찮았어요. 강우량은 예년보다는 많이 부족했어. 그러다가 7월달 되면서 덥기 시작했어요. 근데 7월달 강우량이 7월 중순에 장마가 오면서 한 200mm 정도가 왔어요. 그 외에는 지금 강우량이 너무 작아. 많이 적어요. 많이 적어요. 일단 물 주는 거를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럼 이렇게 가물면은 물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얼마를 줘야 될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장님? 얼마를? 혹시 뭐 농사 짓고 계세요? 과정이? 복숭아 몇 평 정도 하셔요? 1000평. 예? 1000평. 1000평이면은 물을 지금 어떻게 주세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지금 그 스프링클러 식으로. 그래. 매일 주시나요? 예. 매일. 한 몇 시간 정도? 한 2시간. 2시간. 네. 자, 이 선생님은 복숭아 농사를 짓는데요. 스프링클러로 되어 있는데 매일 준대. 2시간씩. 이게 잘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물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얘기할 거거든요. 이렇게 2시간 정도면은, 2시간 정도, 스프링클러 2시간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300평 기준으로 하면 2시간 정도면은 한, 많이 나가면 한 8톤? 10톤까지는 아니더라도 8톤. 8톤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그쵸? 300평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면 또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2-3일 간격으로 해서 300평 기준으로 하면 2-3일 간격으로 해서 20톤에서 30톤을 준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게 작물한테 좋을까? 이왕이면 작물한테 좋은 게 낫겠죠. 그쵸? 이왕이면. 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난해 날씨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7월 달에 온도가 그렇게 덥지 않다가 8, 9, 10월 달까지 그렇게 더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도 높았고 평년에 비해서도 높았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날씨랑 올해 날씨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9월 달에는 제가 봐서는 작년만큼 더울지는 모르겠지만 더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8월 다 갔어. 9월 달에도 덥다는 얘기는 앞으로 9월 이후에 딸 과일들은 과일이 잘 안 클 거다. 그러면 내가 뭐 할 건지. 강우량은 아시겠지만 지난해는 영동에 수해가 날 정도로 많이 왔어요. 재작년에도 많이 왔는데 평년에 비해서는 더 많이 왔지만 7월달 비가 많이 오고 나머지 8, 9월 달에는 비가 거의 안 오면서 9월 달에 좀 오긴 왔습니다. 근데 8, 9, 10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더웠습니다. 비가 안 오고 더웠습니다. 아까 전 슬라이드처럼. 그렇다 보니 일조량, 햇볕이 떠 있는 시간이 전체적으로는
8월, 9월 달 더웠을 때는 일조량이 많았습니다. 전년이나 평년에 비해서. 그러나 10월 달에 일조량이 적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후지가 색깔이 잘 안 들어오고 샤인이 맛이 좀 덜 드는 이유도 그겁니다. 일조량이 부족해서. 기상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흘려 듣더라도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기상이 어떻다? 7월, 8월 더웠습니다. 덥다는 얘기는 일조량은 많았는데 그만큼 일조량가 많은 시간은 반면에 더워서 과일이 안 컸어. 9월 달도 더울 가능성이 큰데 간혹 태풍이 우리나라로 한두 번 옵니다. 영동은 한 번 오든지 아니면 안 오든지 이렇게. 네. 이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우리 이동걸 사장님은 네. 뭐 너무 많이 맞습니다. 들어보셔가지고. 네. 우리 사모님들 중에 혹시 탄소동화작용, 광합성, 호흡작용, 증산작용 들어보셨어요? 우리 사과농사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들어보셨어요. 거의 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그동안 모르셨어도 되고 오늘 알으시면 더 좋고. 식물은요 3가지를 한대. 그냥 탄소동화작용 몰라도 돼. 광합성을 한답니다. 양분을 생산을 해. 저로 얘기하면은 월급을 타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네. 공무원은 20일 날입니다. 그래서 20일 날은 저도 기분이 좋고 집사람도 기분이 좋고. 요즘은 안 그런데 신혼 초기에는 월급 타는 날이면은 간혹 고기가 올라와 있는데 요즘은 풀떼대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건강을 생각을 하라. 건강 생각. 개뿔이나. 그래도 건강 개뿔이나. 생각하고. 개뿔은 안 먹어도 소금은 네, 그러니까 광합성, 양분을 만든다. 포도당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밑에 줄을 끈 질소동화작용은 뭐냐? 같은 양분을 만드는데 탄소동화작용은 우리 말 그대로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당을. 그래서 과일이 보내든 잎에 보내든 과일에 보내면 이게 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질소동화작용은 마찬가지. 광합성을 하면서 탄수화물과 토양에서 흡수된 질소를 이용해서 이것도 단백질을 만드는데 어차피 양분을 만들어. 그러면 얘는 언제가 필요하냐? 질소가 언제가 필요하냐? 얘는 언제가 필요하다? 작물이 발아에서 뿌리가 돼서 신초 나올 때까지. 그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보통 포도를 제외한 거는 4월에서 5월 달까지. 5월 달까지. 질소가 필요해. 그러면 5월 말 지나서 6월 달 지나면 엄밀히 얘기하면 질소가 없는 게 나은 거예요. 포도는 언제까지? 일반 우리가 그 낙엽 과수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늦으니까 6월 달까지. 그래서 질소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질소가 끊기면은 안 돼. 그러나 왜 질소를 안 줘도 되냐? 우리는 그동안에 밭에다가 퇴비를 많이 줬어. 유박도 주고 소똥도 주고 돼지똥도 줬기 때문에 그거 준 거에 비하면 우리 토양에는 질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봄에 아주 필요할 때 추비를 안 주는 이상은 그 이후에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 그 다음에는 되겠잖아. 월급날 저도 간혹은 뭐 먹는다? 집에 가면 풀떼대기를 주기 때문에 삼겹살에다가 소맥도 한 잔 먹는다. 네. 차량도 유지한다. 이래서 호흡작용을 하는 걸 해요. 양분을 만드는 잎에서도 호흡작용을 해요. 제일 많이 해. 그러니까 월급을 벌면서도 많이 써. 어디 얼마까지나? 30%까지. 요즘에 이렇게 더울 때는 몇 프로까지 쓴다? 40%까지 써요. 밤에 열대야가 생긴다? 그러면 80%, 90%까지 써. 호흡작용.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이 정도일 줄은. 낮에 버는 거, 하루 일당으로 치면은 하루 10만 원 버는 거,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은 20, 30%를 써. 그러다가 야간에 온도가 높아지면 열대야가 돼서 25도가 오면은 10만 원 중에 80%에서 90% 쓰니까 8만 원에서 9만 원을 써. 그러면 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날씨가 올해같이 더운 햇빛이 있는 날도 있지만 지난해같이 비가 많이 못 오게 될까? 하루 일당을 못 버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지. 오늘 10만 원 버는데 내일 비가 오면은 하루 공처.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울 때 과일이 안 크고 엽소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과일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양분을 소모하기 때문에 과일이 안 크는 겁니다. 마지막 증산작용. 이게 또 하나의 돈 쓰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게 하면 얘네는 더우면 더울수록 잎에서 계속적으로 수분을 날려버려야 돼. 그러면 수분을 어디서 흡수합니까? 뿌리에서. 그러면은 4월달, 5월달, 7월달 더웠으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에 물 주는 것보다는 지금 7월달, 8월달에 물을 덜 줘야 될까요? 더 줘야 될까요? 더 줘야 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숭아 내일 따야 되는데 물 줘야 돼 말아야 돼. 네. 아니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이 사과 얘기를 할 때나 답해요. 내일 복숭아를 따더라도 오늘 물을 줘야 돼. 회장님 그렇죠. 네. 적게 주느냐 많이 주느냐 그거만 다른 거예요. 캠벨 이제 뭐 거의 막바지긴 하겠지만 특히 포도가 심해요. 포도 파를 내가 20일에 딴다 그러면 한 2주 전부터 물을 끊어요. 2주 전부터 아예. 물을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왜 주는지를 얘기할게요. 왜 주는지를. 이거 광합성. 이거 초등학교 3학년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회춘을 했다 생각하시고 광합성이라고 하면은 밑에 먼저 얘기할게요. 잎에서 이산화탄소.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플러스 뿌리에서 물. 잎에서 이산화탄소, 뿌리에서 물. 잎에서 이산화탄소에서 밑에서 물이 올라가가지고 햇볕이 있어야 돼. 아무리 공기가 좋고 물이 많아도 구름 끼면 일조량이 부족하면 당도가 오른다 안 오른다? 안 올라. 햇볕이 아무리 좋아도 잎이 겹쳐 있으면은 얘는 장사가 되는데 얘는 장사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벌려놓는 거예요. 복숭아하고 사과나무를 학예전쟁을 하는 이유예요. 굵은 가지를 유인을 시켜놓는 거예요. 햇볕 보라고. 일꾼들 일하라고. 근데 이게 안 돼. 잘 안 돼요. 안 돼. 그냥 영양제 한번 치면은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물 주는 것보다도 관주에 영양제 주고 농약도 그냥 치는 것보다도 뭐라도 비료 한 바퀴라도 주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걔네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소용까지 표현할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잎이 햇볕을 봐야 돼. 잎이. 그래서 양분을 만들어요. 이게 그거예요. 공기는 항상 있어. 햇볕은 있어. 햇빛이 있더라 햇볕 보게끔 하고 이제 물 주는 거. 물. 어떻게 줄 건지. 그러니까 어려워. 그렇죠? 뒤에 한숨 나와. 내가 알긴 아는데 이게 마음 같지가 않아. 그렇지? 그냥 비료 주면 좋은데 그래도 비료 뭐 새로 나온 거 영양제 놨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기가 안 솔깃하는데 그게 기가 솔깃해. 그냥. 그러면 저도 얘기했잖아요. 어머니가 비료 준다고 해서 이렇게 몇 포 주려고 했는데 갔다 오면 저도 아이 그때 주면 낫겠지. 지가 이렇게 먹는데. 아휴 힘들어. 그래 저도 한숨 나와요. 요거 모식도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소가 필요할 때 질소. 요거 사과 기준이긴 하겠지만 다른 과정도 같다고 보시면 돼. 질소가 필요할 때 언제까지예요? 4월달 발화돼서부터 수정될 때까지. 이거 복숭아, 자두, 사과, 배 다 포함돼. 포도는 한 달 늦기 때문에 6월까지. 요 때만 질소가 필요해. 나머지는. 그래서 이런 분들 얘기 있어요. 나는 벌써 5년 동안 비료라는 건 안 했어. 비료는. 그럼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올해 그냥 조금 올해는 그냥 보조 나와서 유박 좀 하고 작년에 소똥을 하고 재작년에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돼지똥을 좀 했어. 그럼 그전에 당연히 또 퇴비했지. 이렇게. 퇴비 말씀드릴 건데 퇴비는 지금에 나오는 퇴비는 여러분들이 비료푸드에 나와서 정말 비싼 거 아니면 여러분들 퇴비는 퇴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비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유박은 퇴비보다 비료 성분이 더 많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유박은 퇴비보다 성분량이 더 높아요. 질소, 인산, 카리. 그러면 이분은 5년 동안 비료를 안 했는데 그 비료 안 한 거 믿고 퇴비라는 명목 하에 얼마를 많이 줬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년 토양검사를 해보잖아요. 매년 토양검사 하면은 내 밭에 질소, 인산가리 딴 거 포함해가지고 전기전도도 유기물 포함해서 나는 내 밭에
적정량보다는 적정이든지 낮게 나왔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좀 낮게 나왔다, 적정량보다는 낮게 나왔다. 거의 없어. 제가 연구개발팀 5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대부분이 측정치 중간보다는 높고 다 많아요.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비만이 돼 있습니다. 비만이. 좀 적당히 주셔도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들어보세요. 퇴비를 주는 것이 좋은 건지 안 주는 건지. 안 주고 한번 해봐요. 그냥 한번. 그러면은 안 주고 한번 해봐봐. 그렇지. 그래. 안 하면 또 병나 이게. 하는 사람이 그래. 병나. 그러니까. 그렇지. 놈들 다 저기 뭐냐 관광 가는데 나 혼자 안 가봐봐. 놈들 저기 뭐냐 다 고기 먹고 하는데 나 혼자 안 먹어봐봐.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또 하나는 사과 그림이긴 하겠지만은 저장양분이라고 하는 것들, 지난해 만들어진 저장양분이 발화부터 시작해서 꽃 펴서 수정될 때까지예요. 모든 과수는. 그래서 저장양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저장양분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 그러다가 사과는 후지 기준이긴 하겠지만 언제 확 올라가면은 11월 달에 확 올라가요. 그러면은 복숭아 저기 뭐야 유명 만생족을 9월 말에 따면은 그러면 얘는 저장양분 할 게 더 많아. 저축할 게 더 많아요. 10월, 11월 2달 정도 돼. 캠벨은 따고 나면은 지금부터 9월, 10월, 11월 달까지 석 달을 저축할 수 있어요. 저장양분. 그래서 과일을 수확하고 나면은 저장양분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과 교육할 때 그 얘기하죠. 후지 만생종 11월 중순까지 버티는 게 농사를 잘 짓는 건지 어차피 생 안 나는 거 빨리 따서 주스 짜는 게 잘하는 건지. 그렇지. 빨리 따서 주스를 짜면은 걔네는 내년 농사가 잘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양분이 많으면은 내년에 꽃이 어떻게 피냐면은 이렇게 여자 아가씨 수줍게 이렇게 안 펴요. 저장양분이 많은 꽃이 어떻게 핀다? 확 펴 이렇게. 왜 이렇게 필까? 모든 작물은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작물이나 동물은 종족 번식이에요. 꽃이 확 펴야 벌이 와서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부끄러워가지고 꽃을 필까 말까 이렇게 벌이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그게 여러분들 저장양분은 그럼 뭘로 만든다? 이것도 햇볕이 만들어. 물이랑 햇볕이 만들어요. 비료 가지고 만들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얘기합니까? 비료 잘 주면 되지.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색깔 나고 잘 나는 거 비료도 아니면은 저장양분을 높게 하든 과일이 크는 비료 영양제 주시는 거 좋습니다. 주시는 거. 그 대신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밥 잘 드시고 운동하고 그런 다음에 영양제 챙겨 먹으면 효과 있어. 운동 안 하시고 아유 밥맛 없어서 하루 한 끼도 드실랑 말랑 드시는 것도 물 말아서 드시고 이러면은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 먹어도 헛방이에요. 헛방. 햇볕을 잘 보게끔 뿌리가 햇볕이 잘 받아서 물이 잘 빠지게끔 하는 거 관수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료를 줘야 효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과하고 비료 주고 착과량 전정하고 적과하고 비료 주는 거는 이 두 가지 균형이에요. 나무를 키울 거냐 영양생장 들어봤잖아요. 가지잎 가지를 키울 거냐 과일을 이 균형이 이 균형. 그래서 과일이 많이 달면은 여기 내려가겠죠. 수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과 같으면 해거리가 오는 거예요. 포도도 해거리 하는 거예요. 대신에 과일을 그의 냉해를 받아서 과일이 없다. 태풍이 와서 과일이 없다. 그러면 가지가 많이 크면은 이 또한 가지가 영양 생장하기 때문에 수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이 균형.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이게 재료로 이게 우리가 수세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세 조절. 그러나 여러분들 봐봐요. 우선 복숭아 지금 제가 안 봐도 도장지가 생각보다 많아. 해마다 많아. 해마다 길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크면 또 어떻게? 내가 또 복숭아 공부까지 했잖아. 이놈의 사과 공부하다가 박성종 박사 얘기해 보니까 9월 중순까지 가을 전장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9월 중순 이후면은 어떻고 9월 달 그거 뭐 또 잘라내느라 바빠. 가지가 왜 컸을까? 열매가 작은 많이. 그렇지. 열매가 작은 것도 많이 있고. 안 달려. 그렇지. 그것도 있어. 많이 달려.
근데 많이 달린 것도 보면 요즘 복숭아가 커요. 자, 가지가 커요. 많이 먹여놔서 그래. 많이 먹여놔서. 애가 환장하도록 커. 샤인머스켓. 저기 회장님, 저도 이거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를 저기를 봤어요. 그게 포도잎이 요만해. 캠벨도 요만한 포도를 못 봤거든요. 포도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캠벨 포도 잎이 요거랑 누가 양분을 더 잘 만들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때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게 영양분을 더 많이 만든다. 나는 포도농사 안 지어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포도잎이 작은 게 영양분을 더 많이 만든다. 반대. 나는 그래도 포도잎이 큰 게 영양분을 더 많이 만든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은 포도잎이 큰 게 영양분을 많이 만든 걸로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잎이 작은 게. 여기서 작다라는 거는 적정한 잎. 얘는 저처럼 그냥 먹고 살 만큼 야리하게 여기 생긴 거고, 여기는 미안하지만은 100kg 이상이 되는 비만입니다. 잎이 이렇게 우리가 호박잎만한 거랑 얘랑 양분을 만들어서 그 양분치가 얼마 되는지를 검사를 했어. 우리나라 기술 되게 좋죠. 무려 얘보다 1.5배에서 배가 많이 돼. 얘가 하루 일당 10만 원 벌 것 같으면 얘는 얼마를 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벌어요. 캠벨잎이 이 정도는 아니지만 거짓말 안 하고 이거보다 더 커. 샤인잎 얼마나 하다고? 샤인은 그거보다 더 커요. 네. 엄청 먹이죠. 아니 뭘 먹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네. 그러니까. 근데 포도잎이 크다 이러면은 너 일꾼 시원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잎이 크다. 내 손바닥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모님은 좀 작지만은 아니면 아저씨 손바닥. 내 손바닥 포도잎. 사과는 잘 하실 거예요. 우리 손바닥의 절반 정도 써야지. 이거에 저는 중요한 거는 가지는 떠나서, 물론 낙엽 가수 중에 우리가 교목이라고 하는 복숭아 자두라든지 사과는 우리가 도장지라는 게 있어서, 물론 포도도 도장지가 있어요. 곁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 곁순. 이거 곁순 띄워놓는 것도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것도 얘기하는 게 틀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동영상을 봤습니다. 곁순을 띄는 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어떤 사람은 무조건 띄라 그래. 어떤 사람은 무조건 두라 그래. 포도 얘기긴 하겠지만 요거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띠라고 하시는 분은, 그래도 박사라고 하시는 분,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 이론도 맞아요. 자, 우리가 보통 캠벨 기준으로 할게요. 보통 본엽이 10장 보통 8장에서 10장인데 보통 예전에는 한 12장까지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장이 갈반병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14장, 15장까지 두라 그랬어. 왜? 본엽이 12장밖에 안 되니까 곁순을 2개, 4개 줘서 보통 14개에서 15개, 많게는 17개 두라 그랬습니다. 그쵸? 네. 그런데 우리가 본엽은, 그게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장할 때, 아까 발화에서 5월달까지, 포도는 늦지만 6월달까지 성장할 때까지만 해도 잎이 커질 동안에는 자기가 양분을 만들어서 자기가 채워지질 않아요. 왜? 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고등학생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학비도 대주고 용돈도 대주고 밥도 해주잖아요. 잎이 유엽일 경우에는 어린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양분을 도와줘야 돼. 그래서 비료도 주고 그 다음에 저장약물을 이용해. 그러나 성엽이 되면 지가 용돈벌이를 해요. 그런데 본엽이 12개든 15개든 충분하게 있는데 새순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본엽에 있는 양분 용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로 나오는 것들은 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론도 맞죠. 두 번째, 두라고 하시는 분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캠벨 12잎을 뒀는데 너 12잎 끝까지 다 가? 여러분들 12잎 본엽이 수확할 때까지 다 갑니까? 갈반병이 옵니까? 제일 걱정이 되는 캠벨에서 갈반병이 옵니까? 아닙니까? 와요. 제가 봐서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한 30-40% 정도 갈반병이 와요. 이것도 진흥청에서 자료에 의하면은 멀쩡한 잎이랑 갈반병이 걸린 거, 갈반병이 걸려서 얘가 폭삭 주저한 것이 아니고 갈반병이 일반 온 거,
그러면 얘는 정상적으로 10만을 버는데 얘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얘는 환자예요, 환자. 병원에 있으면 얘가 병원에 누워있으면 아저씨가 돈을 벌까 돈을 쓸까? 예. 그러면 얘는, 그러면 정상적인 잎은 12잎에서 4잎이 떨어지면은 몇 잎이 남아요? 8잎이 남죠. 그럼 그걸 누가 보충시켜 줘야 돼? 곁순을 보충을 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초기에는 커질 때의 양분이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잎이 정상적으로 잘 키울 경우는 상관없지만은 갈반병이 심하다, 거의 비가 온다, 나는 보면 해마다 갈반병이 고생돼. 그러면 곁순을 둬야 될까 안 둬야 될까? 둬야 됩니다. 초기에는 양분 소모가 이루어지면은 얘네들이 성렵이 되면 나중에 얘네들이 돈을 벌어. 돈을 덜 벌긴 하겠지만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 저는 이왕이면은 예전에 사과 강의도 많이 했지만 저희는 사과는 잎을 많이 두라 그래요. 결과지가 됐든 과촉엽이 됐든 심지어는 도장지도 성장에 맞추면 양분 생산에 도움이 되거든요. 왜? 잎은 초기에는 정상이지만 나중에 잎이 다 갈반이 오든 응애가 오든 엽서 현상이 오든 환자가 생기거든. 환자가 또 잎이 모든 게 다 햇볕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캠벨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100% 다 햇볕을 보지 않아. 그늘진 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잘하는 게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일꾼이 10명인데 10명이 일을 다 하게끔 하는 게 잘하는 거지, 주인이. 10명 일꾼을 돌았는데 8명이 일 잘하고 이 2명 놀게끔 하는 거는 주인이 잘못하는 겁니다.